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평은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24일 만에 어제 끝을 냈습니다. 정말 단식은 참 희한한 단식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단식을 오늘 제목은 이재명 대표 성공한 단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무엇을 성공했길래 그러하느냐.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시작도 그랬고 끝도 그랬고 명분이 있었느냐, 출구 전략이 있었느냐,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얘기하는 게고 이재명 대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공했는 단식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의 단식을 폄훼하고 어쩌면 비난까지도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당 대표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성공한 단식이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한마디로는 확실한 지지 기반이 확보됐다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단식이 24일 만에 어제 끝이 났는데 명분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이 많겠지만은 이 명분에 대한 계산은 10사람이면 10가지, 100사람이면 100가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이재명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의 득실 계산이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이 잃었다 그러면 잃었는 거고 얻었다 그러면 얻었는 거지, 이재명이 본인이 목숨 걸고 본인이 투쟁했는 건데 그걸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만 평가할 뿐이지 어떤 이득이 있었고 어떤 실이 있었는가는 이재명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측근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지 싶은 그런 부분을 제가 추측해서 오늘 논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재명은 득이라면 득일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비롯해 가지고 온갖 SNS의 글이라든가 방송이 지금 난무합니다. 어떤 말이 진짜인지 어떤 말이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재명의 단식은 이재명으로서는 성공한 단식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 상황은 이재명이 모르고 했겠습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한두 번 돌렸겠습니까? 이재명의 그 치밀함, 이재명이 모르는 보도블록 하나 까는 거 없다, 이 말은 정말일 거예요. 저도 그 전에 들은 얘기로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침착하고 치밀하고 조밀한 사람이 이런 거 짐작 못하고 이런 거 추측 못하고 이런 거 예견 못하고 이런 거 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모저모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단식이 진짜냐, 진짜든지 가짜든지 단식의 형태를 취했던 겁니다. 이른바 불투명한 단식, 출퇴근하는 단식, 라마단식 단식,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했지만은 정치인의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늘 의심과 조롱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렇게 인정을 받기는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김영삼 대통령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황교안 주적의 대표, 그리고 김성태 그 한나라당 의원, 이정현 의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단식의 그 모양을 제대로 갖췄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은 그와는 좀 달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의 단식은 처음부터 투명하지 않았어요. 이미 아마 이런 계산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이재명식 단식, 이재명표 단식을 운영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착실히 자기 계산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움직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에 실려간 이후에도 여의도 성모병원 누가 모릅니까? 이재명이 모릅니까? 다 알아요. 알지만은 거기에서 응급처치하고 녹색병원이라는 데를 갔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지금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하고 거기에서 거의 비공개 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재명의 의료 전진 기지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액만 맞는다. 수액만 맞든지 뭘만 맞든지 간에 그걸 지금 누가 확인한 것도 없고 확인시켜 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누가 알겠느냐? 그런 거는 이거 불투명 단식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양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회복 치료에 들어갔다. 24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갔다. 이렇게 대변인이 발표했는데 이 24일이라는 문제도 김영삼 대통령이 23일간 단식을 했는 그 기록갱신 문제가 여기에 또 보이지 않게 적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뭐 우연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나온 결과치로 봐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를 진료하건 의료진은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즉각적으로 단식 중단을 간곡히 권고했다. 이 권고받는 것은 의료진에 권고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권고를 하고 이래 해 줬으면 좋겠지만은 거기에는 옴짝달싹을 안 하니까 이제 의료진의 그런 권고를 받은 것이 지금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주치의가 권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아주 실속이 없는 그런 단식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뿐이지 지금 더 좋을 것은 없다는 그런 의료진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단식할 때도 이게 의료진의 소견은 벌써 아마 8일, 9일, 10일 이때 아마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렇지만은 더군다나 병원에 있고 지금 또 그 안에 녹색병원이라는 데는 그것도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 한 곳이기 때문에 수액을 맞는지 흰 액체를 맞는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의 설왕설래가 있지만은 이것은 언젠가 다음에 이제 밝혀지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강선우 대변인이 또 하나의 어제 대변인이 말한 것 중에는 당무위원회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계의 단식 요청 역시 중요하지만은 당무위원회 단식 요청을 중단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분간 입원하고 있는 그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료진과 협의해서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를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이지요. 화요일 날 26일 날 법원에서 있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그 뜻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들인데 그러면은 24일간의 단식 본인 주장에 이거 어떤 것이 자기인데 이로웠고 어떤 것이 해가 됐는가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재명 단식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보통 단식하면은 5, 6, 7, 8일 되면은 혼수 상태로 가는 것이 거의 단식에 이게 프로그램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 24일까지 이렇게 지금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철인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이 그 얻었다고 하는 거 본인이 얻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 이렇게 얘기해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의 대표의 계산법대로라면은 상당한 일정 부분의 그런 상당히 성공한 단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거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패한 단식이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재명이 그 속에서 찾고자 하는 걸 찾았다 그러면은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거는 자기가 구속을 피하려고 했던 건데 그 구속을 피하지 못했고 한 그런 반면에 자기가 얻은 것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실한 자기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민주당 168명 국회의원 중에서 친명과 비명이 확실히 갈라졌고 친명, 나를 챙기는 사람들이 누구누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챙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체포 동의안 가결이 됐는데 이 된 이후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스스로 퇴장을 했는지 강제로 퇴장했는지 좌우간 퇴장을 했잖아요. 이 퇴장 속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낙연계로 분류되고 있는 박강원이 나갔다 하는 거는 이재명이 정말로 순리적으로는 퇴장시킬 수 없는, 사퇴시킬 수 없는 이런 원내대표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임으로 홍익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서영교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보면은 원내대표를 지금 26일 날 오후에 지금 뽑는다 그러는데 친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지층 결집을 이뤘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에 친명계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면서 비명계는 반대로 목소리가 죽어질 거예요. 그러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정말 문재인의 처럼에처럼 이 사람들도 이제 이름이 지어질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은 이재명에게는 이 확실한 지지층을 얻었다는 거, 이재명의 정치 이력이 이 짧은 이력에서 확실한 이 지지층을 이렇게 많은 사람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정치를 몇십 년 평생을 해도 이런 지지 기반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힘든데 이재명은 이번에 이걸 거의 지금 이뤘다고 봐야겠지요.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이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아주 혁혁한 그런 활동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정청래, 이 친명계인 그 최고위원으로 있는 정청래를 필두로 해가지고 막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뭐 말이 되건 안 되건 법이 그렇건 말건 친명계가 또 원내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막 밀고 나갈 거 아닙니까? 당 지도부도 친명계가 이미 지금 아마 장악해 있는 이런 상태고 하면은 이재명은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저는 이런 거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기가 열장 실질심사 가리라고 뭐 저거 생각 못했는 것도 아니고 또 어쩌면은 구속되리라는 거 생각 못했는 것도 아닐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은 어차피 가야 될 길인데 가는 길에 이렇게 큰 지지 기반을 얻었다 그런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당 지도부에 있던 비명계로 불리고 있는 송갑석 최고위원이라고 있는데 이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어요. 이분은 호남 세력이거든. 이것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상당히 크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의 최고위원 사퇴를 수용했어요. 이 수용했는 이 뜻이 대단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원 원내대표 사퇴일 때는 그때 두 동반 사퇴를 할 적에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같이 사퇴를 했는데 조정식은 반려를 하고 박강원은 사표를 수리해버렸어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지금 고민스럽게 지금 저래 있는데 저래 가시방석이겠죠. 그거 있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게고, 그렇게 되면은 친명 지도부가 완성이 되고 그야말로 순도 100%, 고민정이 있으니까 99% 이제 이재명의 사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당화 말이 그렇지만 이 사당화 이루기가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정치 몇 년, 10년, 20년 평생 해도 이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봐서는 이까지 일어났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적어도 지금 지도부는 친명사단이라는 것을 얼굴만 잃어보고 자기네들끼리는 이제 인식을 할 거예요. 됐다. 이제 우리끼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투표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재명을 옹이하고 구속대가 들어가면은 석방하라고 얘기해 줄 거고, 투쟁해 줄 거고, 또 친명 일색으로 있는 이 사람들이 또 국회에서 떠들어 제낄 거고, 정치범이다 몰고 나갈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얻은 게 대단하다. 이재명이 이 구속영장 나올 줄 몰랐습니까? 실질 심사 받을 거 몰랐습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은 교도소 간다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수확을 올리고 있는 이재명이 확실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말하고 있는 거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 세 가지를 처음에 요구했잖아요. 지금 뭐 민생이 파괴되고 있다느니 이거는 문재인 때부터 파괴돼 내려왔던 게인데 이거는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거는 자기가 지금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지 말도 아니잖아. 그리고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거, 이거는 며칠 전에 민주당에 168명 의총하는데 이 다섯 가지 의안 만드는데 오염수는 빠졌어. 이건 하나 벌써 하면 골로 보내는 물건이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재명은 내일 모레 영장 실질 심사를 가면서도 그 가는 과정에서 얻은 수확이 더 크다고 본다. 만약에 교도소를 가더라도 나를 꺼내주려고 노력하는 사조직이 생기고 사당화가 돼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지금 사법부에서 얘기하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일부에서 얘기하는지 밖에서 얘기하는지 헌법 제44조에 회기 뭐 어떡저떡 하면서 구속을 잠시 꺼내 놓을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있어도 말을 못할 사람이 있고, 정말 저런 것까지 말을 하나,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걸 얘기할 수 있나. 그러지만은 이거를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개딸과 민주당의 이재명의 그 사조직, 사당화 되어 있는 그런 친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들어가도 큰 소리 칠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이재명이 지금 저기 거짓말로 얘기하면은 정말 지도자감 됩니까? 저도 지금 지도자감 안 된다고 몇 번이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얘기했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선은 93일 만에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했더니 그걸 진짜로 알더라 하고 휙 뒤배버리고, 이게 무슨 당 대표고 정치인이에요. 신뢰도가 이 정도면은 바로 정말로 창피해서도 가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뻔뻔하다고. 그 추종자들도 뻔뻔해. 이제 앞으로 이 뻔뻔함이 얼마나 더 갈란지 몰라. 이재명 대표가 말하면은 다 그게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 개딸과 친명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든든한 거예요. 이게 수학이라면 수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호남지방에 있는 송갑섭 최고위원을 사표 수리하는 걸로 봤을 때는 내년 총선에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네 친명 그룹 이거나 옳게 챙겨가지고 요거나 옳게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자기 정치 조직 하나 옳게 갖고 있는 거, 그것이 소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민주당이 호남의 최고위원을 사표를 수리했다. 이건 대단한 문제예요. 대단한 문제고, 호남을 떨어뜨리고 민주당이 존재할 수 있는가. 호남이 기반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지금
이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정치인의 가장 큰 무기인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렇지만은 이재명은 뻔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지만은 이재명은 이제 친명계에서만큼은 그 리더십이 강화돼 가지고 이재명이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자갈을 하나씩 주면서 이것이 찰떡이니까 먹으라 그러면은 이 어금니가 다 부서지더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안 되겠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표결을 봤을 적에 40여 명 정도 나왔다 하는 거, 이것도 사실 이번에 그 규모를 정확하게 알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거예요. 지을 거면서 이제 앞으로 잠재적인 이 비주류를 어떻게 당 운영에 가담시키고 배척시키는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나오겠지요. 만약에 이번에 비명계가 그렇게 공천 학살이 된다 그러면은 그 숙정의 숫자는 40명 정도. 이게 40명 정도는 또 늘상 있어 왔던 수치 아닙니까? 뭐 별 그거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어차피 영장실질심사 생각하고 있었고,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방어 못한다 그러면은 뭐 교도소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고 하니까 지금 24일 만에 지금 단식을 중단하고 지금 내가 나서서 영장실질심사를 방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도 지금 건강을 추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본인 구속도 될 거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것도 본인은 이미 다 알았을 거예요. 기각되면은 천만당이고 천우신조인 게고 최근들한테 지금 아주 측근들인데는 이런 얘기도 주고받았을지 모르요. 내가 만약에 구속이 되거들랑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더 결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회기 중에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석방 요구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정기국회 100일 동안은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지금 이재명인 그 개니까 친명이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얘기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지금 얼굴 부끄러워서도 이런 얘기 못할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대안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SNS나 유튜브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주 더 하기 힘들 거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점 하나는 어제 발표되는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예요.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인 아니면은 대표의 구속에 대해서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46%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지 않아. 46%는 한 60, 70%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는 그래도 적게 나온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46%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국회의원 텃밭, 민주당의 국회의원 모자리 해놨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서울 경인지역 아닙니까?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수사가 정당한 절차라는 사람들이 이게 61%예요.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수치입니다. 이런 얘기에 있는데 뉴스에 민감한 사람들이 결국은 경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다는 거예요. 거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자리 해놨는 데이기 때문에 이 모자리판에 도열병이 들면은 이거 싹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46%라는 거지만은 서울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 민주당이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왜 늘어나는가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내일 모레 구속기 실질심사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기고만장이 되겠지만은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재명의 재상에 대해서 점점 더 세밀하게 많이 언론이 보도가 될 거고, 우리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방송이 되고 보도가 되면은 이 여론 악화는 아주 점점 더 커지니까 산접첩 물접첩이 될 겁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사퇴는 없다. 옥중 당무를 보겠다. 원내 총무가 지금 이번에 또 친명계가 되면은 그 연락뱅이 잘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마이웨이는 지금 아우토반을 깔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은 내일 모레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교도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민주당은 지금 더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 여론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국민 여론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국민 여론하고 반대로 가도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지만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신뢰도는 무너지고 리더십도 무너지고 있고 그 여사를 몰아가지고 옥중 공천을 하고 있다 그러지만은 하는 지금 당 운영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호남의 송갑석 최고위원을 사표 수리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내년 총선에서 일당을 포기한 것 아닌가,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은 자기 목표를 달성해서 흡족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재명은 지금 여론에서는 멀어져 가고 있지만은 민주당의 그 목소리들은 점점 더 결집력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못 말리는 정당이에요. 애들 말처럼 정말 못 말리는 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재명은 확실히 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뭐 사퇴를 하네 뭐네 해도 아주 눈도 깜짝 안 해요. 옥중 공천 문제는 별도로 지금 앞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는 거, 국회의원 되고 당 대표 돼 가지고 이 짧은 기간 내에 이재명 골수 친명계를 만들고 사당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 과정에 정치 몇십 년 해도 되지 않는 이런 정치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개딸하고 사당화된 친명계를 갖고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는 개인적인 비리, 지역 토착 비리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정치적 탄압으로 몰고 가면서 이재명 석방하라, 이재명 석방하라 이렇게 골고루 외치고 국회 안에서 석방안 제출하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재명은 이번에 단식이 그렇게 무의미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조직화되고 사당화되어가는 이런 조직들의 움직임에 지금 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조교는 병 여기서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까지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논평 마치겠습니다.